자, 안녕하십니까.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요. 이제 뭐 날짜가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자, 일단 뭐 회원 가입을 부탁드리기도 하고, 이제 회원, 뭐 이게 아마 회원용 동영상으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제가 제목을 달 때 어떻게 달아야 될지 조금 고민이 돼서, 이 동영상은 어찌 보면 여러분들이 그냥 예상을 해봅니다. 그냥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이 회원 가입해서 이 동영상을 보실까, 혹은 그래도 지금까지 꾸준히 봐오셨던 분들이 회원 가입을 하셔서 이 동영상을 좀 연구 혹은 참고 동영상으로 활용하시지 않겠나, 그쪽에 더 가깝지 않겠나 싶어서, 사실 제 마음은 우리가 지난 동영상, 그러니까 비회원 동영상까지 이렇게 올릴 때 마지막 시리즈가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였거든요. 그죠? 어떻게 보면 그 동영상 시리즈의 연장선상이라 이렇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대사증후군 시리즈, 균형 잡기 시리즈,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 이렇게 꾸준히 보아보셨던 분들이 아무래도 회원 가입하셔서 이 동영상을 회원 가입하셨다 뭐 특별히 그런 의미보다는 그런 쪽에 차별을 두기보다는 그냥 여러분하고 제가 이 동영상이 계속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는 후원을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뭐 돈을 내고 동영상을 본다 안 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는 조금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후원을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후원을 하셨기 때문에 계속 동영상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뭐 설사 혹 여러분이 한 분도 후원을 회원 가입을 안 하셨다 그러면 결국은 이 동영상은 멈추게 되겠죠. 멈추는 게 굳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멈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떻게 하든 저도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또 하나님이 이런 길을 열어 주시니까 그냥 계속 동영상을 한번 찍어 보는 겁니다. 찍어 보는 거고, 언제까지 이 동영상이 계속 될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하여튼 지난 어제하고 그저께하고 몇몇 분들이 또 회원 가입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가입을 신청해 주셨고, 어떻게 하든 저에게 어느 정도 힘이 되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진행될지는 알 수 없지만은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 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일단은 그냥 그런 동영상 제목을 특별히 뭐 복습 응용 연구 동영상 시리즈다 이렇게 달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내용에 따라서 그냥 제목을 달아 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시고, 동영상에서 얘기하는 건 무작정 따라 하신다거나 무조건 따라 하신다고 해서 이렇게 명예현상이 나타나면 좀 곤란하니까 여러분 몸에 맞춰서, 그죠? 또 여러분 상태, 어떤 테스트 결과에 따라서 혹은 여러분 상황에 따라서 적당하게 적절하게 활용하셔야지, 모르면 활용하시면 또 안 되고요. 하여튼 신중하게 활용해 주셔야 됩니다. 또 긴 시간 또 이렇게 자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혹 전혀 뭐 회원 가입하셨다, 또 동영상 봤다, 또 하라는 것도 해봤더니만 이상해졌다 막 이래 되면 이제 골치 아픈 거예요. 골치 아픈 거니까 절대로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무조건 따라 하시면 안 되고,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제가 추천드리고 연구하는 마음으로 해보시라고 계속 말씀드립니다. 이 이후의 동영상에서는 뭐 이런 말을 자꾸 언급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제가 한번 또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지난 동영상에서는 하여튼 뭐 마지막 동영상이다 이렇게 제목도 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일단은 순방향 원리가 맞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마지막 동영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거는 제가 지난 동영상을 못 올리고 있었던 지난 한 10일, 12일 동안 또 계속해서 느꼈던 부분이고요.
이게 순방향 원리와 팽창이 풀리는 과정,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설명을 해 보고 싶습니다. 순방향 원리 운동과 팽창이 풀려가는 과정, 그러니까 팽창이 풀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은 혈액순환이 되어 가는 과정, 뭐 이렇게까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자, 지난 동영상에서 제가 이제 뭐 제안 아닌 제안을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영상은 모든 분들이 보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근데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면 이렇게 약간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한번 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1시간당 몇 번 정도 이렇게 창틀이나 스트레칭바, 지난 쇼츠 조금 짧은 동영상에 제가 스트레칭바 당기면서 이렇게 뛰는 거 했죠. 그거 보여드렸죠. 그죠? 그게 가장 스트레칭바를 위에서 밑으로 당기면서 이렇게 오른팔을 들면서 뛰어주면 가장, 조금 효과가 조금 더 좋은 것 같더라. 그래서 저와 저희 가족들은 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뭐 옆으로 밀면서 해도 되고 또 옆으로 당기면서 해도 됩니다. 왼팔을 하고, 왼팔은 힘을 주고 오른팔을 위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면서 하는 그 운동인데, 물론 그 운동만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배운 거는,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들은 필요에 따라서 다 하는 겁니다. 다 한 번씩 하는 겁니다. 뒤로 뛰기, 물병 운동, 혹은 세트 운동도 하루에 최소한 2세트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겠나. 만약에 이렇게 하더라도 최소한 2세트 이상은 해줘야 되지 않겠나. 저는 솔직히 하루에 한 2세트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그러니까 세트 운동을, 팔 운동, 오른팔 운동, 왼팔 운동을 이렇게 한번 하면 이게 팔에 피가 꽉 차는 느낌이 들어서 좋더라고요. 그게 좋은 거는 하자라는 주의거든요, 저는. 근데 세트 운동을 안 한 날은 뭔가 여기 허전해요. 팔이나 가슴 쪽이 좀 허전해요. 그러니까 세게 운동을 한번 해보면, 그게 이제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세트 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조금 뭐 이제 방향성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얼마 전에 왼팔을 주로 뒤로만 당겼는데 등 쪽으로 이렇게 당기는 것만 했잖아요. 요즘은 앞쪽으로 한 번씩 밀어도 좋더라. 그 왼쪽 가슴이 또 무조건 세다라고 보기는 또 곤란하다요. 그리고 계속 우리가 뒤로만 당겼으니까, 또 왼팔을 또 옆으로 미는 것만 했는데 옆에서 또 잡아 당겨도 괜찮더라. 그러니까 오른팔 왼팔 힘을 좀 줘보는 거예요. 또 오른팔은 주로 앞으로 밀고 옆에서 이렇게 당겼잖아요. 그죠? 이게 오른팔인데, 근데 굳이 뭐 뒤로 당길 것까지는 아닌 것 같고, 뭐 옆에서 당긴다든가 옆으로 민다든가 계속 앞으로만 미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좀 밀어봐도 되고, 어떻게 보면 이게 세트 운동을 오래 하셨던 분들은 이제 몸이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운동을 한 방향, 그러니까 한 방향으로 계속 밀어붙이면 몸이 그쪽으로 바뀌어버리거든요. 그래 되면 또 혈액순환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세트 운동은 방향은 이쪽이니까 무조건 이렇게만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고정관념을 갖고 계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이 자신이 없으면 왼팔 운동을 더 많이 하는 건 맞아요. 오른팔 운동을 조금 하고 왼팔 운동을 좀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당기고 미는 걸 균형되게 했어요. 5번 당겼으면 5번 밀고, 10번 당겼으면 10번 밀고, 또 왼팔, 이쪽 왼팔은 오른팔보다 더 많이 해야 되죠. 그죠? 뭐 10번 당겼으면 10번 밀어주고, 20번 당겼으면 20번 밀어주고, 이 앞뒤가 헷갈리기 시작한다, 그러면. 근데 여러분 보면 뒤로 당기면 훨씬 기분이 좋다, 이럴 때는 뒤로 더 당겨줘도 됩니다. 근데 또 앞으로 밀어도 기분이 나쁜 게 아니고 좋다 그러면 앞으로도 좀 밀어도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앞뒤가 이제 헷갈리시면 옆으로만 해도 뭐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옆으로 밀고 당기고. 그러니까 앞뒤는 그냥 뭐 비슷하게 한다든가, 아직도 왼쪽이, 저는 아직도 왼쪽이 약해요. 왼쪽 등짝도 약하고, 지금은 또 왼쪽 가슴도 약간 약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래, 하여튼 자, 순방향 운동이라고, 그걸 뭐 지난 동영상에서 얘기했던 그 운동을, 그거 원래 그냥 제가 오른손잡이 균형 운동법 해갖고 이렇게 창틀에서
상틀을 왼손으로 이렇게 콕 눌렀다 뗐다 하면서 오른팔을 막 들면서 이렇게 뛰고 막 이렇습니다. 그죠? 아니, 그 동작인데, 오른손잡이 균형운동법. 그렇게 했었는데, 그 운동을 제가 요즘 같은 경우는 이렇게 1시간당 몇 번 하느냐, 이렇게 좀 규칙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1시간당 4번, 그러니까 15분마다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또 1시간당 2번, 30분마다 이렇게 해본 적도 있습니다. 또 1시간당 한 3번, 20분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순방향 운동이기 때문에 계속 피가 순방향 쪽으로 흘러가는 현상이 생깁니다. 흘러가면서 중간중간에 또 왼팔 운동을 보완을 해줘야 돼. 자, 이거 중요합니다. 중간중간에 힘이 있을 때 뭐 캐틀벨이나 벽이나 문틀이나 이런 걸 잡고 또 이렇게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당기는 거, 저는 이상하게 왼손으로 스트레칭 바를 밑으로 당기면 거의 좋아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학교 통학할 때도 막 오른손으로 자꾸 잡고 다니고 이랬던 습관이 있어서 그런 건지 몇 년간을 그랬으니까, 그죠? 오른쪽 겨드랑이가 유난히 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왼팔로 이렇게 뭘 잡고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요. 그런 분들 제가 몇 분 봤거든요. 왼팔로 이렇게 스트레칭 바 이렇게 앉아서, 의자에 앉아서 잡고 있으면, 오른쪽 어깨 툭툭 치면서 앉아있으면 기분이 좋다, 좋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에 동영상을 올려드렸잖아요. 뭐, TV 볼 때 이렇게 좀 앉아있어 보세요. 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컨디션 좋다라는 분들 종종 계시거든요. 그래도 순방향 운동을 1시간당 몇 번 하느냐,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어떤 20분에 한 번 혹은 30분에 한 번, 그러니까 1시간에 한 번은 부족해요. 한 번은 부족하고 1시간당 한 최소한 2번, 그러니까 30분마다 한 번 하든가 혹은 20분마다 한 번씩 하면 1시간당 3번이잖아요. 그죠?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근데 그렇게 하면 이게 흐름이 생겨요. 흐름이 생기는데 문제는 1시간에 한 번 이러면 이제 백 현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게, 순방향으로 흘러가다가 백 현상이 생기면 몸이 약간 좀 기분이 이상해지죠. 몸이 약간 백 현상이 생기면 흘러가지 못하고 자동차가 앞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고 주춤 하다가 이렇게 뒤로 밀리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하여튼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하는 말을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가 건강이 나빠졌다라는 거는 피가 순방향 쪽으로 흘러가지 못하고 역방향, 역행하는 방향으로 피가 흘러 다녔기 때문에 내 몸이 왜 이렇게 이상하지? 내 창자가 왜 이렇게 이상하지? 그런 식으로 되거든요. 순방향이 안 먹힐 때가, 우리가 낮 동안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제 덕산에도 갔다 오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보면, 낮에는 순방향으로 운동을 하기 때문에 낮에는 컨디션이 좋아요. 저도 그런 얘기 항상 계속 했었잖아요. 낮에는 컨디션이 좋다. 왜? 계속 운동하니까 순방향 쪽으로. 컨디션이 이제 떨어지는, 그 순방향이 통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순방향이 통하지 않을 때가, 네, 몇 가지 경우가 있어요. 잠잘 때, 대표적인 게. 잠잘 때는 우리가 운동을 못하니까 순방향이 통하지 않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왼손에 조금 더 차고 잤더니만 조금 낫더라, 그런 것도 있었고요. 또 누워있을 때 뭐 하여튼 중환열, 기관지열 이런 쪽으로 모래주머니 500g씩이라도 이렇게 좀 올리고 누워있으면 또 좋더라, 이런 얘기도 했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낮에 또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순방향 운동을 못하게 되는 시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주일날 뭐 교회를 갔다 근데 1시간 2시간 이렇게 앉아있게 돼버렸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그럴 상황이 안 됐다. 혹은 학교에 갔는데 수업시간이 뭐 2학점짜리 뭐 3학점짜리라서 3시간 연강이 됐다. 이러면 뭐 전혀 운동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약간 그 순방향을 약간 책상을, 왼손으로는 책상을 누르고 오른쪽 어깨를 툭툭 쳐주기도 하고 뒤쪽에 앉아서, 그게 뭔가 이 순방향으로 약간 흐름을 만들어주면 몸이 그래도 조금 편한데, 그죠? 그 역행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대처를 잘 해야 되죠.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보니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밤새도록 막 한 6시간, 7시간을 편하게 잤다 이런 걸 추구하는 그런 시기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몸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물론 그렇게 자면 좋죠. 자면 좋은데 이래 보면 순방이 통할 때가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자다가 보면 몸이 부대끼기도 하거든요. 왜? 순방향으로 피가 흘러가다가 멈추는 현상이 생기니까. 예? 그러니까 막 왼쪽으로 누웠다가 또 오른쪽으로 누웠다가 막 뒤척뒤척거리죠. 뒤척뒤척거리기도 하고. 혹시 나중에 그냥 제가 잊어먹을까 해서 한번 얘기하는데 왼쪽으로 만약에 베개를 베고 눕잖아요. 베개를 베고 누우면 이렇게 왼쪽으로 베개를 베고 누우면 몸을 왼쪽으로 해서 그러면 이 오른쪽 머리 쪽에 이렇게 250이나 500g짜리 모래주머니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옆쪽에 귀 위쪽이나 이쪽에 이렇게 올려놓고 있으면 조금 더 밸런스가 맞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해보니까 그냥 왼쪽으로 누워버리면 베개를 베고 누워버리잖아요. 그러면 왼쪽 얼굴 쪽으로만 자꾸 이게 압박이 돼갖고 이쪽으로 피가 더 잘 올라오고 오른쪽은 피가 잘 못 올라오는 성향이 있어요. 몸통은 왼쪽으로 이렇게 눌려져 있기 때문에 피가 왼쪽으로 좀 이동하는 경향이 있는데 원래 오른쪽 머리 쪽으로 피가 잘 안 올라오는 습성이 있거든요. 그게 이게 옛날부터 딜레마였어요. 왼쪽으로 누우면 몸통은 왼쪽이 도움을 받는데 머리도 왼쪽이 더 강화가 되는 거예요. 오른쪽이 약한데. 그렇다고 오른쪽이 약해서 오른쪽으로 베개를 베고 누우면 몸통이 오른쪽으로 도움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게 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몸통은 왼쪽이 약하고 머리는 오른쪽이 약해요. 제가 이제 예전부터 설명드렸죠. 오른쪽 폐가 처지면서 오른쪽 머리로 피가 못 올라온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베개를 베고 혹시나 베개를 베고 왼쪽으로 이렇게 새우잠을 잔다든가 이렇게 왼쪽으로 누워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고 나쁘다 싶으면 퍼뜩 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올려놓으면 나는 전반적으로 좋다는 느낌을 항상 받더라고요. 위에 올려놓고 있으면 잠도 이렇게 쓱 오기도 하고 좀 편안한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근데 무조건 좋다 이렇게 하지만 제가 다시 얘기하자면 나쁘면 빨리 빼세요. 나쁘면 다시 빨리 빼세요. 저는 그냥 올려놓고 하면 그냥 막 자다가 뭐 떨어져 있긴 하는데 저희 아내는 좀 올려놓으면 처음에는 확 좋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또 약간 나빠지는 타이밍이 있대요. 그때는 또 빼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상태를 잘 살펴보셔야 된다. 순방향 운동을 하여튼 제가 기본적으로 요즘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 알려준 것처럼 그 운동을 저도 하고 저희 아내도 하고 저희 딸아이도 방학이라서 이렇게 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되게 많아요. 긍정적인 측면이 되게 많은데 근데 문제는 제가 왜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나 하면 그냥 좋으면 열심히 하세요 이러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명예현상적인 부분들이 분명히 중간중간에 이래 존재를 하고 있더라. 명예현상, 2차 자각증상. 그러니까 뭔가 하면, 이 순방향으로 이게 피가 흘러가면, 우리가 사실 역방향으로 피가 흘러가다가 창자가 이제 팽창이 생기고 막 난리가 났거든요. 오른쪽 배는 처지고, 피는 오른쪽 라인으로 많아지고, 왼쪽 라인 피가 부족해지고, 몸이 좀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한마디로. 근데 이걸 다시 제자리로 피를 이동을 시키고 또 팽창을 풀어주면서 팽창이 풀린다라는 건 여러분 우리 위장이 명치에서부터 이렇게 있다 그랬죠. 위장이 명치에서부터 왼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창자가 또 왼쪽으로 갔다가 공장 이렇게 해서 또 이쪽 오른쪽으로 왔다가 또 회장 이렇게 해서 막 있는데 이 위장 아래쪽에 배 쪽에 있는 걸 소장이라 그래요. 소장 앞쪽에 소장이라고 하는데 이 소장 혹은 대장에도 팽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소장 구석구석에 우리가 과거에 체했던 경험들 여러 가지 상황들 소화가 안 됐던 시간들 역류성 식도염에 걸려있던 시간들 이런 시간들에 보면 창자의 팽창들 개실염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발생이 되면서 이렇게 만져보면 아프다. 이건 팽창이에요. 배를 만져서 누군가 꾹꾹 눌러서 아프다 이러면 진짜 건강한 사람은 꾹꾹 눌러도 안 아파요. 진짜 건강할 때는 꾹꾹 눌러도 배가 말랑말랑해서 안 아파요. 근데 팽창이 있을 때는 꾹꾹 누르면 아야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막 누르는 족족 다 아픈 사람도 있어요. 누르는 족족 다 아픈 사람. 그러니까 하여튼 창자 상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다. 근데요, 이 순방향 원리의 운동을 자꾸 적용을 하고 비대칭 원리, 그러니까 다리도 조작을 하고, 순방향 원리는 사실은 이제 다리부터 시작해서 오른쪽 머리를 올려가고 왼쪽 팔로 피를 이동시키고 자꾸 이렇게 하는 건데, 하다 보면 이게 소장 쪽에 있던, 소장 구석구석에 있던 팽창, 심지어 대장에 있는 팽창까지도 자꾸 위장 방향으로 자꾸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팽창이 있다가 어떤 거는 툭 풀려버리고요, 어떤 거는 그 팽창이 위장 가까운 쪽으로 씩 이동해서 다음 팽창하고 결합되기도 해요. 압력이 쓱 이동해서 여기도 팽창이 있었고 여기도 팽창이 있었는데, 이 팽창이 약해지면서 여기에 있던 가스 압력이 이쪽으로 쓱 이동해서 이쪽이 또 오히려 더 커지기도 하고, 그 더 커지게 되면 또 컨디션이 확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부정적으로, 내가 몸이 나쁘다고 생각해서 무조건 부정적으로 보면 그 엉뚱한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방향 운동을 하다 보면, 저도 이제 팽창이 저는 배를 눌러도 지금 뭐 현재는 잘 안 아프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아팠던 게 분명해요. 여러 번 아파 보기도 하고, 심지어 너무 아파서 수술도 받고 막 그랬었는데, 복막임 수술을 받고 그랬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순방향 원리를 자꾸 적용하면 창자 구석, 소장 구석구석에 있던 팽창들이 위장 쪽으로 자꾸 이동을 한다니까요. 이동을 해요. 이동을 하면서 결합되기도 하고, 그냥 팽창이 개실이 풀려버리기도 하고,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 혹은 그 없어졌다가 또 다음 팽창하고 위장 쪽으로 이동하다가 만나는 팽창하고 또 결합되기도 하고, 또 이게 팽창이 풀리다가 갑자기 위장 압력이 확 올라와서 막 갑자기 배가 안 고프고 배가 미식미식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순방향 원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하게 좋을 때는 또 되게 좋다고 느끼다가 또 갑자기 입맛이 쑥 떨어지고 속이 미식미식거리기도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2차 자각증상이에요. 명령현상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방향 원리 운동을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또 무조건 해야 된다 이것도 아니에요. 순방향 원리 운동,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운동을 할 수 있을 때는 하는데, 도저히 못할 때는 누워서 이렇게 보충 개념으로 중환열, 그러니까 배꼽 위에 위장 센터라고 했죠. 위장의 가운데 배꼽 위에 4마디, 그죠? 배꼽 위에 4마디, 배꼽 4마디, 이 부분에 500g 정도 되는 모래줌을 이렇게 올리고 누워서, 그죠? 누워서 이렇게 올리고, 이 기관지열, 쇄골에서 한 8cm 내려오는 기관지 입구, 여기다가 한 500g짜리 이렇게 올리고, 또 필요하면 왼손에도 한 500이나 뭐 1kg, 뭐 많게는 1.5kg 뭐 이렇게. 저는 이게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해갖고, 또 이게 골반, 이게 하체 운동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로 올라오는 피가 굉장히 많아졌는지 최근에 막 1.5kg도 차고 자보기도 하고, 심할 때는 2kg까지 차고 자보기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동영상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한결 낫더라. 근데 하여튼 그런 필요성이 있더라는 거예요. 누워있을 때 이렇게 있으면 또 이게 위장을 붙들어주고, 위장에 힘을 주면 또 위장에 이런 것들을 올려놓으면 또 이 소장에 있던 팽창들이 슬슬 위장 쪽으로 또 끌려오는 효과가 있어요. 위장에 이걸, 중환열에 이걸 올려놓고 있으면 소장에 있던 개실이나 팽창들이 슬슬 이동해서 여기 온다니까요. 위장 쪽으로. 그리고 위장 쪽으로 오는 가스는 이게 기관지혈을 눌러주면 폐가 들리잖아요. 폐가 들리면서 위장에 있던 가스가 식도로 올라와서, 또 오른쪽 폐가 크기 때문에 왼손에 좀 더 차고 누워 있으면 가스가 쓱 빠져나가는 수가 있습니다. 빠져나가면서
또 가스의 순방향 흐름을 따라서 창자에 있던 가스가 팽창이나 개실이 있으면 가스가 이동을 잘 못해요. 그 팽창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근데 팽창이 자꾸 한 번씩 풀리면 갑자기 입에서 가스 같은 게 싹싹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혹시 경험해봤는지 모르겠는데, 잘 트림도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운동하다 보면 트림이 확확 이렇게 밀려 올라올 때가 있어요. 또 누워있다 보면 가스가 뜨뜨미지근한 가스 같은 게 입술에 이렇게 막 맴돌고 있을 때도 있고, 재채기가 확 올라올 때도 있고, 또 기침 형태로 이렇게 올라올 때도 있고, 방귀 형태로 빠져나갈 때도 있고, 막 그렇습니다. 이게 순방향 원리를 하다 보면 어떤 때는 배가 막 바뀌니 때가 됐는데 배가 안 고프다, 이런 경우도 있고. 근데 무조건 배가 안 고프니까 그냥 당연하다 이럴 필요 없어요. 네? 그때는 또 운동을 해서 또 트림을 좀 하기도 하고 가스를 좀 뽑아내야 될 필요성도 있습니다. 예. 오히려 또 왼팔 운동을 더 세게 해보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순방향 운동, 그러니까 자, 제가 이 동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순방향 원리 운동을 자꾸 하다 보면, 자, 순방향 원리 운동만 하는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세트 운동이나 물병 운동이나 뭐 뒤로 뛰기나 뭐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섞어가면서 해야 됩니다. 이런 걸 하다 보면, 자, 순방향 원리 운동을 하면 다리도 이렇게 뒷발 같은 경우는 앞꿈치를 누르면서 뛴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면 다리 조작도 슬슬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자, 그 창자에 있던 팽창들, 소장에 있던 팽창들이 자꾸 위장 쪽으로 이동하면서 결합도 되고 풀려나가기도 하고, 결합도 되고 풀려나가기도 하면서 팽창이 있다가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팽창에 붙들려 있던 피가 다리나 머리나 가슴 쪽으로, 등 쪽으로 휙휙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갑자기 발가락이 막 따끔하게 아프다든가, 뭐 발목이 따끔하게 아프다든가, 막 등짝이 확 화들짝하고 이렇게 놀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창자에 있던 팽창이 풀리는 상황에서 그 붙들려 있던 피가 몸으로 뻗어나가야 되는 피가 못 뻗어나갔다가 탁 풀리니까 피가 쭉 빠져나가니까 이게 그쪽 혈관으로 피가 쑥 들어가면서 신경 압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통증이 확 찾아오죠. 갑자기 눈알이 막 팍 쑤시고 아프다든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그때 너무 놀라지 마시고, 아, 내가 순방향 쪽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망가졌던 내 몸이 지금 순차적으로 바른 쪽으로 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니까, 야, 내 몸이 이렇게 불편할 수도 있구나. 근데 이 불편함은 좋은 것일 수도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담담하게 받아들이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예. 그럼 막 가끔씩 이렇게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하면, 가스가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하면 피가 이 오른쪽으로도 많이 올라오는데, 창자에는 어떤 변화가 있냐면 다리 조작을 많이 하잖아요. 뭐 뒷발, 앞발을 자꾸 이렇게 조정하면 창자에 있던 피가 위장 쪽으로 계속, 피와 가스가 위장 쪽으로 계속 이동해요. 근데 피는 올라오다가 오른쪽으로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오른쪽 폐는 처지고 왼쪽 폐는 이렇게 약간 작아진 상황에서 가스가 안 빠져나가요. 그러면 막 위장이, 윗배가 빵빵해지면, 배 전체가 빵빵해지면 가스가 안 나가니까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게 또 오래 지속되면 머리가 띵해지고 약간 체기 증상도 나타날 수 있고 막 이럴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아무리 가스가 위장에 몰려오더라도 내가 트림이나 어떤 형태로 빼낼 수 있다. 저는 사실 빼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그런 능력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리 조작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밤에 1500, 2000을 차고 자야만 됐었다. 근데 여러분한테 그걸 추천하고 싶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동영상에서도 다리 조작을 너무 많이 하는 거는 현명하지 않다. 그리고 또 일정한 시간 외에 자꾸 다리 조작을 하는 것도
좋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순방향 운동할 때 그냥 오른쪽 발이나 왼쪽 발 앞꿈치를 이렇게 조금 살짝 누르면서 반대발은 그냥 편안하게 디면서 이게 뛰잖아요. 뛸 때 왼팔은 누르고 오른팔은 들면서 뛸 때 살짝 해주는 그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그것도 너무 빨리 낫겠다 이래갖고 막 앞꿈치 뒤꿈치 너무 신경 써버리면 위장은 빵빵해지고 오른쪽 폐는 처지고 이런 현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조금 주의하셔야 돼요. 일단은 이번 동영상은 그 순방향 운동을 이렇게 자꾸 말씀드렸는데 그게 왜 중요한가, 그리고 여러분들 혹시나 조금 규칙성을 두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듣고 잊어버린 건지 좀 확인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알 수가 없어서. 저희 가족은 이렇게 좀 약간 규칙적으로 지금 조금 하고 있으면, 그것도 뭐 계속 뭐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규칙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건 또 아니에요. 몸이 아플 때는 누워서 이렇게 보충 원리를 좀 적용하고 있으면 또 한결 좋을 수가 있습니다. 한결 좋을 수도 있고, 이부자리도 안 드시고 그렇게 좀 하세요. 그래, 한 동영상에서 모든 걸 말씀드리기 참 어렵네요. 하여튼 순방향 원리를 자꾸 적용하다 보면 팽창이 풀려나가는 경험들이 자꾸 느껴질 거예요. 팽창이 그냥 풀려나가지 않습니다. 팽창이 풀리면서 위장이 더부룩하기도 하고, 그죠? 또 변이감이 갑자기 쑥쑥 올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또 입맛이 뚝 떨어질 수도 있고, 또 근데 갑자기 또 입맛이 좋을 수도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너무 놀라지 마시고 차분하게 잘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좀 알려드리면 좀 걱정이나 염려를 좀 덜 하시지 않을까 해서 그냥 알려드리는 거니까,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신 분들은 모르면 좀 괜히 두렵죠. 걱정이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 순방향 운동은 한 30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1시간에 2번 정도. 조금 컨디션 자기가 조금 더 해보고 싶다 그러면 20분에 한 번씩 이 정도로 이렇게 해보고 좋고, 20분에 한 번씩 하기도 바쁘죠. 그러니까 뭐 그 운동 자체는 뭐 20번 뛰는 거니까 20초만 돼요. 20초면 한 번 할 때, 그죠?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러면 20초면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20분마다 한다 이러면 또 상황이 달라지죠. 뭐 1시간에 3번이나 그 운동하는 곳에 가야 되니까, 뭐 스트레칭 바를 잡는다든가 이런 행동을 취해야 되니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참고로 한번 해보세요. 일단 팽창, 그죠? 팽창이 하고 있다. 눈에는 보이지 않는데, 예민하신 분들은 그거 느끼는 분들 계세요. 저희 아내도 이렇게 한 번씩 그런 얘기를 하고, 예민하신 분들은 제가 알고 있는 원장님도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팽창이 이동하는 걸 느낀다 이런 얘기를 하던데, 저도 그런 걸 느끼고. 하여튼 팽창이 위장 쪽으로 이동해서 또 식도를 타고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겠죠. 그죠?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 과정이 너무 단순하고 편안하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불편함을 때때로 동반한다는 겁니다. 좋을 때도 되게 많습니다. 좋을 때도 많은데 중간중간에 이유 없이 불편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유 있게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 될 때 뭘 안 하고 있을 때, 전신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또 뭐 물병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세트 운동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뭐 머리 누르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기억 잘 해보십시오. 하여튼 어떻게든 회원 가입해 주시고 또 이 동영상이 계속 촬영될 수 있도록 또 함께 동참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모든 상황들은 알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다 그냥 하실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냥 뭐 하나님 다 하시고 우리는 그냥 받아만 먹고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니고 뭔가 다른 뜻도 계시지 않는가. 저도 노력하고 여러분도 노력하고 또 그 노력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이런 시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또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지 않으시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오늘 동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